상임 고문이 뭐 큰 타이틀은 아니죠. 큰 타이틀은 아닌데 내가 물어보니까 당의 명분은 예. 그 뭐 표현은 해촉이지만 뭐 예. 잘랐다기보다는 선출직 상임 고문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상임 선출직 고문 안에. 중에, 예. 상임 고문 안에 안에. 선출직이 임명한 것도 국민의힘이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쫄라서 됐대. 아, 좀 그래서 이제 야, 달라고 하셨대요.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정상화 시킨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 추가로 상임 고문 중에 잘릴 분은 없어요. 왜냐 근데 이제 세간에서 도는 얘기인데 세간에서 도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기 적절치는 않지만 얼마 전에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보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을 자극했다. 덕분하게 해서 아하. 사실 김기현 대표님 뭐 직접 하시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대통령이 몰아가고 싶거든요.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예산 안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죠. 아, 그렇군요. 당에 상임 고문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 아니 홍준표 시장이 당의 상임 고문인지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그 전에 이제 일광 횟집에서 일과 해쯤 얘기 나왔어요. 대통령하고 홍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아. 그리고 저 혹시나 음. 그런 뭐 연계가 있지는 않을까 예. 생각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과 관계 없어요. 아, 확인까지 다 네, 해보셨어요. 네. 야, 의원님. 예리한 질문들 나오잖아요. 예리할 것 없이 그냥 듣기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복선을 자꾸 이제 깔려고 하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개인 판결, 개인 결정 같아요. 예, C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당 안팎 기준화는 계속된 설전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해보죠. 당 상임 고문 해촉. 이제 홍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습니까? 좀 과했고 예. 약간 감정적이다. 같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좀 과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정광훈 핑계를 대고 김기현한테 계속 싸움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그저께 3선들하고 저녁 먹었고 어제 4선들 5선들하고 같이 저녁 중진 의원들과 먹었고 식사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정광훈하고 단호히 선을 꺼야 된다 이야기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제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했고 뭐 정광훈 개인은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뭐 단호하게 할 건 없지만 정광훈 영향력이 당 안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면 홍 시장도 뭐 정광훈 핑계로 계속 김 대표 공격은 안 할 것 같아요. 할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조치를 먼저 취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뭐 홍 시장 뭐 시장직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임 고문이 뭐 큰 타이틀은 아니죠. 큰 타이틀은 아닌데 내가 물어보니까 당의 명분은 예. 그 뭐 표현은 해촉이지만 뭐 예. 잘랐다기보다는 선출직 상임 고문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선출직 상임 고문 중에 안에. 예. 상임 고문 안에 안에. 선출직이 임명한 것도 국민의힘이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쫄라서 됐대. 뭐. 좀 그래서 이제 야, 달라고 하셨대요.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정상화 시킨 거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 추가로 상임 고문 중에 잘릴 분은 없어요. 뭐. 왜냐 근데 이제 세간에서 도는 얘기인데 세간에서 도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기 적절치는 않지만 얼마 전에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보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을 자극했다. 덕분하게 해서 아하. 사실 김기현 대표님 뭐 직접 하시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대통령이 몰아가고 싶거든요.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예산 안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군요. 당에 상임 고문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 아니 홍준표 시장이 당의 상임 고문인지 저도 몰랐는데. 아니 왜 그러느냐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아니, 그러니까 현안 발언하냐 저한테- 내가 상임 고문이라 산다라고 이 솔직히-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왜 아니, 딱 했지만 자르면서 솔직히 그걸- 말하면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장면이 참 재미있는 게 20년 전에 반복이에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초보다 미숙하다라고 했거든. 그땐 전역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지 왜 나왔냐라고 했던 그 장면이 이제 반복됐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저거 대통령은 자기 기분 나쁘시겠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기분 분인데 나쁘겠다. 굉장히 기분 나쁘셨겠다. 위험하네 했는데 그다음에 딱 보니까 오늘 이 소식을 보고 내가 빵 터졌거든. 그 전에 이제 일광 횟집에서 일거 횟집 얘기 나왔어요. 대통령하고 홍 시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 혹시나 그런 뭐 연계가 있지는 않을까 예. 생각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과 관계 없어요. 확인까지 다 해보셨어요. 이제 야, 의원님. 예리한 질문들 나오잖아요. 미리 예상을 예리할 것 없이 그냥 느낌으로 참 오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복선을 자꾸 이제 깔려고 하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개인 판결, 개인 결정 같아요. 리더십이 없어 해갖고 리더십 있게 지금 해촉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리더십이냐면은 당정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리더십이고 그 용산에 대한 자신의 독립성, 그다음 자율성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뭐 홍 시장을 쫓아가지고 거기다 강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당 대표가 뭐 징계할 방법도 없고 이 없죠. 전광훈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해결합니까? 우리가 정광훈하고 확실히 자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기한 게 정광훈 추천 이중 당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중 당적인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중 당적이 범죄거든요. 이게 징역 1년까지 떨어집니다. 아하. 잘 모르시겠지만 정당법의 처벌 대상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당원 가입서에 정광훈 추천인 정광훈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중 당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 이중 당적이면 그 이제 조치를 하십시오. 이런 이제 문자가 우리 보냈다 문자를 연락처는 다 있으니까 예. 그것만 해도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 불안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럼 우리 저쪽 자유통일당을 그만두고 거기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건 좋죠. 자유통일당은 그렇죠. 그러면 끝나고. 정광훈한테 괘씸죄가 걸릴 거 아닌가 그분들은. 아하.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정광훈하고 선을 그었다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홍 시장도 더 이상 시비 걸 게 없거든요. 정광훈이 당원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조치는 이제 당에서도 취하자고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거 전에 홍 시장님 부터 조치를 하니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이렇게 상임고 해촉되셨다고 SNS 안 하실 분도 아니고 방송 안 하실 분도 아닌데 그 못 막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홍 시장님한테도 예. 좀 일종의 지금은 당의 원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소리 없이 그냥 그렇죠. 뒤에서. 문자를 보내든지 이건 뭐 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예. 그다음에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고 홍 시장님이 약간 늙은 이준석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다고 윤리위원회 가시진 않고. 근데 아무튼 예. 그 홍 시장님도 너무 이제 당내 정치를 좀 가볍게 여기신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조심을 많이 해요. 당 당무 내부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깥에 이제 떠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후에 이제 쓴소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홍문표 의원도 그렇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현 리더십.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정치 이런 걸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 대표 처음이잖아요. 공중전도 그런 하고. 예. 짧은 시간에 빨리 학습하셔가지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예. 근데 단호한 모습이 어쨌든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너무 단호하게 홍준표 시장에게 단호하게 그런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건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니까 조수진 최고위원도 나오고 뭐 사상 알아서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시고 예. 지금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뒷북 징계다. 뒷북이다. 타이밍을 좀 놓친 면이 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아주 다수가 왜냐하면 정광훈하고 선을 긋는 그걸 보여주는 조치가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아까 뭐 이중 당적 그거랑.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딱 김재원
김재원 의원 발언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참 모양이 참 안 좋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김재현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건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당 대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처리를 해준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의심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3%를 50%로 되게 만든 게 대통령실의 업적이었다. 자기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또 한번 입증이 된 것 비슷해졌단 말이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를 들으니까 아 이거 대통령실이 제 전광훈 목사하고 선 긋는구나. 이러니까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정부적 소통을 대통령실하고 자주 하는 게 좋고요. 당이. 당이. 그리고 우리 당에서 잘 판단 못했던 부분들을 그쪽 의견을 가지고 예. 우리가 좀 확실하게 판단 결정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똑같이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대통령실에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겠죠. 저도 해요.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김재현 최고뿐 아니라 김재현 최고위원은 일종의 뭐 실언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언이 있거든요. 4.3 사건은 김일성 짓이다라고 한 그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건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거고 시민사회에서는 허락돼서는 안 될 망언이거든요. 이런 부분 망언을 한 분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제가 태의원이 제 옆자리예요. 국회 외교 상임위할 때 바로 제 옆자리여가지고 옆자리시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좀 드렸어요. 아 조언을 드렸어요. 이 지금 제주도 우리 그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미리 좀 가서 좀 말씀하셔라. 해명도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만나서 좀 계기를 좀 만들어 봐라. 근데 타이밍을 한번 좀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이제 징계 절차라는 게 당 내부에서 누가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기하기 전에 좀 제주도 위원장님들 가서 그리고 도의원님들 제주도당. 이런 분들하고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발언을 취소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교활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해놓고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내가 김일성 정권에 복무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과한다?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교활하게 했거든요. 이게 모르는 분이 아닌데 사실 교활한 좀 분은 아니에요. 제가 용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식의 그 아주 뭐랄까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발언도 지금 취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워온 그거 북한 교과서를 갖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지금 공식화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제주도 우리 당 분들 만나서 좀 해명하고 뭐 필요한 사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그 뭐 얼마 전에 노동개혁하고 이제 노조랑 막 각을 한창 세울 땐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다가 다시 내려와서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는 느낌인데 이거 어쨌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가려고 해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울산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뭔가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의원님의 아이디어 이런 게 크게 세 있습니까? 가지죠. 이제 실수 안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 말 실수는 좀 많이 줄었죠. 과거보다는. 도스패팅이 줄은 이유. 도스텝이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 그건 수용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당은 이제 중도 청년 확장 노선으로 가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거나 이런 좀 이제 물론 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탄핵강을 넘었지만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걸 좀 명확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에서 좀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정책 대안들 지지율 1~2%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차분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노력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대통령 지지율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초반에 소고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서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청와대부터 쇄신하고 내각도 쇄신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40% 넘는 지지율을 한번 끌어냈던 전례가 있는데 그런 인적 쇄신이라든지 대통령실 좀 혁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아는 정보는 없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거 검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 내각에 있는 분들 한번 타임이 됐다.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적 쇄신의 시기도 오겠죠. 그 시기가 뭐 정확히 몇 월 달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름 전에는 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온 김에 또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광회 예. 의원님 가보신 적 저도 있으시죠? 그날 같이 있었어요. 그날 같이 있으셨죠. 아니 그 별걸 다 시비를 걸더라고요. 뭐좀 친일 논란 막 이것까지 아직 확대하시는 일광 분인데. 주민들 일어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며칠 뒤에 일광 주민들 모여가지고 그 예. 규탄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 맞아요.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 식의.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상당, 상당 부분이라 그러세요. 아니, 그런 상당 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안 거지. 안 믿으면서 믿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약한 우리는 우리 당은 지금 어쨌든 현재는 다수가 예. 한 3, 4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다수가 정광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 다수가 의원들이 그렇죠. 다 태극기 들고 광화문 정광훈이랑 공동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대표가 나가가지고. 근데 홍준표 지금- 의원도 간 적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김기현 많이들 전 갔죠. 시장도 이사야 선지자 얘기까지 많이 하면서 많이들 근데 갔었고. 지금은 다수가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광이 친일이고 우길이고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네. 민주당에서는 이걸 끊는 발언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저기 용인하는 거고 즐기는 거죠. 근데 아니 그렇죠. 그런 때도가 여기는 또 재범이잖아요. 저 누구야? 한동훈 뭐 술집 청담동 술집. 괴담 그것과 엮여 있고 음. 아직도 민주당에서 사과 안 하잖아요. 청담동 그렇죠. 괴담도. 음.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우리보다 제가 볼 때는 덜 혁신적이에요. 끊으려고 노력 안 해요. 그래요. 민주당 얘기 나와서 또 추가 질문 드리면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돈봉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녹취록도 언론에 공개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전당대회 때? 까지 제가 볼 때는 쭉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때만 그랬을까? 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도 과거에는 관행이었거든요. 관행이라면 돈봉투 살포가? 그렇죠. 전대할 때마다. 근데 전당대회 우리 당은 때마다. 그때 2018년 전쯤에 예. 큰 사건이 터졌어요. 18년 전쯤에 그러니까 2005년 누구 당 대표 할 때였습니까? 박희태인가? 박희태 당 대표하고 그때 그때 이제 동일한 누가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양심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서 기억나네요. 아주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됐지. 지금까지도 서로 믿을 수 없다. 돈봉투였던 큰일 난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거의 사라진 거고. 근데 민주당은 큰 사건이 터진 적이 없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근데 관련해서.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전대할 때는 주로 당원들이 투표하잖아요. 음. 당원들 그 큰 손이 있잖아요. 음. 움직이는 이제 거기에 주로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국회 오기 전이죠. 예. 2012년부터 왔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당은 크게 당했고 민주당은 당한 적 없다가 이번에 당하고 있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은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일타 행위라고 지금 두 번 이제 그 8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지금 번 떨고 있겠죠. 그 일탈 행위라고. 녹음파에 이름 나오나 있나 없나.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 일을 했던 사람 하나는 사무총장 만들고 하나는 사무부총장 만들고 아니 그 보좌관이 문자까지 전달했던 문자까지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는가?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 게 관습이고 습속이다라는 게 사실 액수가 크진 않거든요. 300만 그렇죠. 원이고 이게 걸린다라고 굉장히 큰 건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통처럼 내려와서 그것에 문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예, 거. 전통은 아니고 제가 2015년에 최고위원 선거 직접 우리 정청래 의원이랑 치러본 사람으로서 그때 돈 10원 한 장 봉투 하나 안 돌리고도 최고위원 2등하고 다 했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어떤 그 민주당에 아주 그거는 유력한 어떤 윗선에서 정치인한테 안 들은 뿌렸겠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하겠습니다. 경우는 위에서 받고 밑에 안 쓴 예. 거고. 근데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300, 600인가 300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원들한테 전당대회 끝나고 내려올 때 좀 뭐 밥 수고했다. 사주고 술 한 잔 아, 이런 먹고 얘기겠죠. 그렇게 거마비 썼겠죠. 같이. 예. 근데 이제 그런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저도 좀 놀랐어요. 2년 전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21년 선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그렇게 거마비로 줬을 가능성. 근데 온라인 하여튼 투표를 보겠습니다. 하더라도 예. 당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손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유혹을 또 간당간당한 선거기 이게 때문에 액수가 작잖아요. 9천만 원 가지고 20명 나눠줘 봤자 10명 20명 나눠봤자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여기에 뭐 엄청난 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습관화됐던 것들. 예, 일단 뭐 검찰 수사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 자, 도청 얘기해 볼게요. 그 미국 근데 그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그 돈의 출처도 중요해요. 그렇죠. 아, 예, 그렇겠죠. 출처도 중요하고 예. 그럼 돈 만들어준 사람은 예.
나중에 또 특혜를 받을 수 받는 있어요. 거죠. 본전 뽑아야지.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수사가 되고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돈의 된다는 물줄은 거죠. 누가 했을지, 그걸 또 누가 그렇죠. 전달했고 예. 어떤 행위를 했을지. 물증은 나왔으니까. 예, 자 미국 CIA 도감청 의혹. 이제 김태호 1차장은 미국이 나쁜 의도 없이 한 것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일단은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도청은 맞죠? 이제 도청한 거 맞습니까, 의원님? 맞는 것 같아요. 도청 맞다. 미국이 솔직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칭찬이 됐지. 도청한 거 맞다. 예, 예. 미국이 털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공개로는 해명하고 사과를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비공개로? 지금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뭐 여러 가 있죠. 프랑스 등등 뭐 호주도 있고 다 연관돼 예,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항의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호주만 좀 세게 뭐냐면 얘기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북한하고는 물밑 채널도 없고, 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를. 예, 예. 사실 우리는 가까운 동맹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니까 일단 박지원 전 원장도 똑같이 하겠더라고.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공개적 방식으로 예, 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그게 예. 안 되면 야당 의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한 해명도 거.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이러면은 음. 그때는 공개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진즉에 알고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물밑에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방향은 이걸 키우지 않기로 했다. 키우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키우지 근데 않기로 이게 했으면 이제 그 얘기 말을 예.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훈련이 좀 덜 돼가지고 이쁘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쁘지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저는 그걸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동맹국 사이에 어떻게 도청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흥분할 일은 아니거든요. 흥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국가면 최대한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우리 국정원을 두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겠습니까? 음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 정보기관 직원들은 합법, 불법 경계선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국정원 직원을 왜 내보냅니까? 우리도 할 건데 뭐 서로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안 하면 비정상 국가죠. 음지에서 정보 수집 안 하면 비정상 국가고. 아니 그러면 그래도 걸리면 흥분을 해서 얻어낼 거 흥분을 얻어내야 당연히 되지 하지. 않습니까? 네. 비공개로.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그게 좋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SNS까지 우리 나는 상태니까. 그래요. 국민들 시원하게 하려면 예. 공개적으로 미국한테 지를 수 있죠. 예. 퍼퓰리스트는 그럴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예. MB가 옛날에 독도 갔듯이.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은 우리 정보기관 요원들이 음지에서 하고 있는 걸 완전히 모를까요? 우리도 추방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도 그럼 해볼래? 그럼 우리가 정보 활동하고 있는 걸 또 끄집어내고 이러면 한미 관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질서 정연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되려면 야당하고도 협조를 좀 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야당 문제는 비공개로 전달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뢰관계인데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국방이 제가 해볼 때는 비공개를 한 게 다 세요. 다 셉니다. 질서가 없어요. 근데 정보위는 제가 좀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국정원 얘기 듣고 크게 안 세더라고요. 국정원 보고 들어오는 거. 예, 안 세는데 지금 신뢰관계가 악화된 거죠. 저도 여야 간에. 가급적 특히 당 대표가 창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 대표 불러가지고 이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솔직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랑 관계 현실을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 당신만 알고 좀 정리를 시켜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을 옹호해 준다는 느낌을 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저는 측에서 왜 시청자들한테 가해자를 부탁하고 네. 싶은 거는 예. 다른 나라 반응하고 우리 반응하고 좀 비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처지는지.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충분히 해명할수록 우리도 세게 뭘 이렇게 정치화 시키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 국민 눈에 우리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외려 대변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당에서도
사실 정보 쪽에 그러니까 우리 당 문제도 정보위를 약간 선물로 주듯이 알바하듯이 이렇게 줘요.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소신을 가지고 네. 강하게 확실하게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좋고 또 과거 국정원장 한 분들이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우리 당에는 박지원 같은 분들이 없잖아요. 아하. 국정원장 한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 말 자체가 기밀이고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질문을 이건 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딴 게 다 사실이 되잖아요. 그럼 기밀을 사실 폭로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 음모론 있잖아. 용산. 아니 이게 다른 나라들은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자꾸 그 프레임을 거는 거하고 두 번째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게 뭐라 그랬냐면 항의하면서 그 방미 취소해라. 이런 극단주의적인 발언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가서도 한마디 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한마디 할까요? 니들이 충분히 해명했지만 체면 좀 살려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기세를 한마디 잡고 해야죠.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건 외교력이죠. 아하. 얼마나 잘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도청 사건을 근데 김태호 차장 태도로 봤을 땐 대통령 별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으면 하시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